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격자 데이터, 벡터 데이터 이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지난 동영상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확성, 격자 데이터의 특징을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과 더불어서 격자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격자 데이터, REST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공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자, 여러분들 그리드나 셀이나 뭐 픽셀 뭐 이런 형태로 격자망의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연 설명하자면, 교수님 그러면 격자라고 했는데요, 바둑판 모양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바둑판 사각형 말고는 안 됩니까? 꼭 사각형만 됩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다 알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세상을 살면서 only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된다, 또는 이거 하나만 해야지, 또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허용된다. 과연 그런 게 우리 사회 현상이나 지리적인 현상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가서 딱 여기에서만 볼 수 있다. 여기에서만. 물론 우리가 자연 현상적으로 보면 딱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있을까라고 한데는 난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only 여기 전 세계에서 딱 여기에서만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죠, 그죠? 이 순간이지만, 그 예를 들어서 그게 10년 전에 100년 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다른 데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뭐 1년 후에나 또는 뭐 1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과연 단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 좀 길어졌는데, 자, GI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GIS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런 걸 생각하세요. 나는 다른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GIS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GIS가 과연 우리가 수단인가 도구인가? 그럼 단순히 only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할까라고 하는 거죠. 격자 데이터, 지리적인 현상을 GIS에서 표현할 때 only 격자 데이터로만 표현할까? 그건 아니겠죠. 그죠? 격자 데이터로만 구축할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두 개가 있다.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로 이렇게 다양한 지리적인 현상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입력받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분석하고 출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GIS라는 게 보다 근본적으로 GIS가 뭐냐? 지리학에서 왜 지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GIS가 이제는 거의 뭡니까? 보편타당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받아들였죠, 그죠? 그럼 수단과 도구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리학에서 격자 데이터의 역할이 뭐냐? 그러니까 왜 격자 데이터가 중요하냐라는 거 연관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걸로 이야기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학에서 지리를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에게 또 지리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GIS가 그 가장 그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필수적인 도구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참, 그걸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해서 저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지리학에서 GIS는 의학에서 엑스레이나 CT나 MRI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엑스레이가 없다. 엑스레이가 없고 CT가 없고 MRI가 없다. 여러분 MRI가 뭔지는 알죠? 근데 CT가 뭔지는 알 거고, 아마도 엑스레이 한두 번은 여러분들 찍어 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찍어 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일 거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라고 합시다. 고친다 라고 했을 때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의사가. 그죠? 그것이 외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그 의사가 어떤 여름 병이 들었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긴 하지만,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가슴이 아파요 라고 했을 때, 그래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면 그래요? 가슴이 아프니까 우리가 뭐 폐 한번 잘라보죠. 뭐 이게 수술 마취해가지고 폐를 자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굉장히 요즘 많이 쓰입니다. 그 사람이 외과 의사든 뭐죠, 다른 의사든 간에. 자, 그런 것처럼 병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죠?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물론 의사가
의사의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그 의사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CT,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찍어서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걸 지리학에서는 지리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한데 그 진단을 위해서 GIS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 수술하는 의사는 사람이죠.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나 CT나 MRI를 가지고 의사가 고치듯이 지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GIS가 필요하다. 그 GIS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리 정보는 뭡니까? 그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서는 공간 정보는 격자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리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격자 데이터가 뭔지, 벡터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지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리학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는 GIS다. 그럼 GIS는 쉽게 말해서 의학에서 엑스레이나 CT나 MRI다. 자,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엑스레이나 CT나 MRI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과 똑같이 지리학에서 GIS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지리적인 문제에 과연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돌아가겠습니다. 격자 데이터. 격자 데이터는 공간 정보를 격자망 형태로 하는데, 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교수님, 그러면 이거 이게 사각형 셀만 됩니까? only, 이 세상에 only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양한 다각형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오각형으로 할 수도 있고 육각형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각형 모양의 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위성 영상에서 우리가 GIS를 하니까 위성 영상은 이게 화소, 셀, 픽셀 이게 사각형 형태로 이미지화되니까 이미지 데이터가 구축 입력을 받으니까 이게 사각형을 많이 예를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굳이 꼭 사각형이 아닙니다. 삼각형, 여러분들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죠? 공간 정보를 구축해도 됩니다. 오각형을 해도 되고 육각형을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자, 공간 정보는 그렇지만 다각형 형태의 격장망 형태로 저장한다. 그럼 속성 정보는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0 또는 1, 2, 3, 4와 같이 수치화된 숫자 정보로 지표면에 있는 지리적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숫자 형태로 해가지고 주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깔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패턴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화할 때, 그래서 이런 아까 컬러로 볼 때는 이런 노란색, 2는 파란색, 3은 초록색, 4는 검은색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왜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없을까?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자, 이 정확성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정확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또는 정확성을 제대로 반영하면 우리가 뭐를 줄일 수 있죠? 또는 정확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지리적으로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이 지리적인 내용입니다. 뭐죠?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곡. 이 왜곡이 뭐가 되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모양이 제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형태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 왜곡. 이 형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왜 그럼 그 형태가 왜곡되느냐? 형태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뭐냐? 바로 셀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셀의 크기.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셀의 크기 때문에, 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뭐죠? 셀의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우리가 왜곡이 적게 된다. 왜곡도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형태 왜곡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죠? 형태 왜곡. 자, 형태 왜곡은 뭡니까? 이게
성 같은 경우도 형태가 왜곡이 되겠죠. 형태가 왜곡이 되면 뭡니까? 면적도 우리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제대로 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요약한다면 격자 데이터의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느냐, 그리고 주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바로 정확성이다. 근데 정확성은 뭐에 따라 결정된다? 셀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고, 자, 이 정확도는 우리가 지리적인 현상을 지도하거나 분석하거나 입력할 때 뭐에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왜곡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곡을 높게 하느냐, 왜곡도 높아지냐, 낮아지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격자 데이터 구조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정확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성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자고. 여러분은 뭐 100% 완벽합니까? 뭐 나는 100% 완벽하나?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죠? 또는 뭐 신도 아니고, 뭐 신이면 뭐 100% 완벽하겠죠. 그죠? 막 그렇다 치고 신은 완벽하다고 치고, 우리 인간은 100% 완벽할까요? 완전 무결점의 어떤 이 존재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자체의 문제점이 있듯이, 그럼 격자 데이터의 문제점은 뭐냐? 이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 본질적인 문제점은 뭐냐를 따질 때 두 가지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지리적으로 제가 설명했죠. 지리적으로 코딩의 문제와 해상도의 문제입니다. 이 해상도의 문제는 앞에 제가 약간 힌트를 보여줬죠, 그죠? 자, 코딩의 문제는 뭐냐? 코딩의 문제 이겁니다. 그림만 보세요, 그림. 요 좀 설명 길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설명할게요. 야, 여기 9개 지역이 있어요. 그죠? 9개 지역이 있어. 9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자, 원래는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경계가 구분이 됐어요. 딱 이렇게 경계가 구분돼 가지고 A 지역, B 지역, C 지역, 뭐 D 뭐 요 D 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자, F 지역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9개 셀로 이렇게 이제 셀로 나눠 줬어.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럼 요 셀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우리가 속성 정보가 부여됩니다. 그죠? 0, 1, 2, 3, 4 될 수도 있고요. 자, 요건 뭐 A, B, C, D, E로 했습니다. 자, 요걸 딱 보니까 그죠? 아, 요건 A 지역이야. 요건 B 지역도 있고 C 지역도 있고 요건 E 지역이네. 그죠? 아, 여긴 또 이제 D 지역도 하나 있고 여기는 F 지역이에요. 이렇게 F 지역. 자,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코딩 문제입니다. 자, 내가 이제 부여를 해야 돼. 요 1번 셀. 자, 1번 셀은 어느 지역이지? A, B, C, D, E, F 중에. 어유, A 지역. 당연히 A 지역이죠. 그죠? 저 2번. 야, 요 2번을 한번 보자. 2번, 2번. 2번을 딱 보니까, 자, 여러분 2번 지역이 요 셀이 요겁니다. 그죠? 딱 보니까 컴퓨터한테, 아, 요건 2번 지역이야. 2번은 A야, A. 2번은 A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할 수 있냐? 요 딱 보니까 요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요 셀을 딱 보니까 A 지역도 걸쳐 있고요. E 지역도 걸쳐 있고요. B 지역도 걸쳐 있네. 그럼 왜 이걸 A 지역이라고 했을까? 보니까 요 셀에서 A라고 하는 면적이 A 지역 면적이 B나 E보다 더 많이 차지하네. 50 많이 차지하네. 아, 그래서 우리가 A 지역을 합시다. 자, 오케이. A. 자, 3번 지역을 딱 갔어. 3번 지역. 자, 3번 지역을 가봅시다. 자, 근데 이거 뭡니까? 이 3번 지역이요. 3개 지역으로 또 나눠져 있네. 3개 지역으로. 뭐죠? B 지역이 하나 있고, B 지역. C도 이렇게 C 지역이 있고요. E 지역도 이렇게 있네요. E 지역. 그런데 면적이 3분의 1씩이야. 3분의 1씩. 딱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죠? 요 3번 셀이 각각 B, C, E 지역이 3분의 1씩 33.333%씩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이 세 번째 셀은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C네, 그죠? C. 그럼 교수님 B는 안 됩니까? 교수님 E는 안 됩니까? 저의 대답은 뭐죠? 다 됩니다. 다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할까요? 황희정성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기준이 그거라고 이 셀에 차지하는 면적. 아 그러면 교수님이 셀이 똑같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C라고 했네요. 그리고 C 무효되지. 아 그럼 E는 안 됩니까? E 되지. B는 안 됩니까? B 되지. 아 무슨 뭐 이렇게 그럴까? 교수님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무책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뭐 결정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3분의 1씩인데 이때 코딩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코딩. 뭐 어떻게 되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 결정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요. 주사위를 던지듯이 프로그램 알고리즘에서 요 세 개 지역이 똑같이 면적을 차지할 때는 랜덤하게 임의로 그냥 아무 지역 C나 B나 E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주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해주면 뭐 관계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요. C 지역이 될 수도 있고 B 지역이 될 수도 있고 E 지역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only C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난수표라 그러는데요. 랜덤 넘버라 그러는데요. 그때 그 시점에 세 개 B, C, E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주면 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A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죠. 그죠? A 5번 셀요. 5번 셀 제일 큰 면적은 E입니다. 그죠? E 자 6번 셀 뭐죠? 100% 뭐죠? 이 지역이죠. 그죠? 자, 이 지역. 자, 7번 셀 가겠습니다. 7번 셀. 7번 셀은 아까 요 2번 셀처럼 그죠? 아까 2번 셀처럼 요 7번 셀. 요거는 딱 따져 보니까 뭐죠? 7번. A가 훨씬 더 많은 면적이다. 오케이. 7번은 A.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8번 딱 가보니까 요것도 F 지역이 F 면적이 제일 많네. 자, 오케이. F. 자, 9번 딱 가겠습니다. 9번. 9번도 딱 갑니다. 묻고 따지고 할 것 없이 이 지역이 셀 면적이 F보다 더 많네. 오케이. 그러면 E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방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지역이 이 셀에서는 부여되는 정보로 간다라고 하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이 똑같을 때는 뭡니까? 아무나 임의적으로 똑같이 면적을 차지한 것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부여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코딩 문제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이 코딩 문제, 이 격자 데이터에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이건 뭐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버려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 다 하고 살 수는 없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지. 그죠? 사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싶은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죠. 그죠? 다 한다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 다 할 수도 없고 그죠? 다 했어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선거철인데 지금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후보자가 다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잖아요. 그죠? 국회의원 되고 싶잖아. 근데 그 사람이 다 국회의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다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나오지만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다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 정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다 하고 싶지만 다 될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면 딱 선거구 한 명으로 돼 있는데 뭐 나오고 싶다는 사람 다 국회의원 시켜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뭡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뒤에 밀리기도 하고, 이거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D 지역 한번 볼까? D. 여기서 D가 있습니까? 이거 D가 없네? D가 없어요, D가. D가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 여러분들. 이 D 지역이 왜 없어졌을까? 기준이 뭡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 기준을 딱 정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D 지역이 요 5번 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5번 셀에는 E라고 하는 지역도 5번 셀에 있어. 근데 면적을 보니까 E가 D보다 훨씬 많아요. 그죠? 이 많으니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D는 여기에서 D라는 지역 정보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이제 우리 용어로 데이터의 손실을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에서는 격자 데이터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뭡니까?
이 D에 해당하는 공간 정보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격자 데이터 형태, REST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가 구축이 됐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격자 데이터 해상도에 따라서 그 해상도 내에 가장 많은, 가장 다수의 지리적인 현상을 반영해서 그 셀의 대표 값으로 저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5번 셀이 시가지고요. 이 5번 셀 안에 아주 작은 면적의 초지나 나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만 이 셀에서 가장 많은 면적, 다수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주거지다라고 했을 때는 이 5번 셀은 주거지로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게 뭐다? 코딩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코딩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A 지역은 이렇게 나눠지고 C 지역, E 지역, F 지역은 이렇게 뭡니까? 합쳐져서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REST 데이터에서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 분석을 할 때도 요거는 A 지역이구나, 요거는 E 지역이구나, 요거는 C 지역이구나 라고 분석이 되고 출력할 때도 또 다른 이렇게 REST 데이터 형태로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코딩의 문제. 자, 이 코딩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격자 데이터로 나타내니까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뭡니까?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다? 이 해결해야 될 방법이 요 방법으로 되죠. 뭐다? 셀의 크기를 작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셀의 크기를 작게 하자. 그러면 이런 D, 그죠? 이런 D 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프리카 지역인데 아프리카에 어떤 뭐 토지용이든지 식생이든지 뭐 기후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부터 7까지 1, 2, 3, 4, 5, 6, 7까지 뭔가 구분을 했어요. 자, 구분을 했으면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가로 세로 8개 셀과 7개 셀 그리드 셀로 이렇게 나타내니까요. 셀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그죠? 자, 여기 아프리카 전체를 보이게 이렇게 나타내니까 요거니까 뭐 1100km 가로세로 1100km로 이렇게 나타냈네. 그죠? 자, 나타내니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세로 7, 가로 8개 그리드 셀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드 셀 하나는 가로 세로 1100km로 나타내니까 원래는 요런 뭡니까? 구분으로 1부터 7까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내어지네요. 그죠? 레스터 맵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뭔가 너무 투박해.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좀 더 해서 가로 세로 300m 셀로 나타내자니까 가로 세로 33개와 세로 30개 가로 33개 그리드 셀로 더 촘촘하게 나눠진 거예요. 더 촘촘하게. 우리가 이거를 예를 들어 저해상도 인공위성, 요 고해상도 위성으로 딱 토지를 나타내 보니까 뭡니까? 이렇게 요게 그죠? 좀 더 상세하게 경계도 좀 더 왜곡도가 덜하고 정보의 손실도 좀 덜해진다. 즉 쉽게 말해서 뭡니까? 코딩 문제를 공간 해상도를 높게 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뭐죠? 코딩 문제를 공간 해상도를 높게 해서 이 공간 해상도는 뭐를 통해서 셀 크기를 작게 해서 코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위성 영상이 저해상도에서 중해상도, 중해상도에서 고해상도로 갈수록 보다 정확한 지리 정보를 입력을 구축을 할 수 있다. 저해상도보다는 고해상도 위성을 쓰면 좀 더 정확한 공간 분석을 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뭐죠? 공간 현상을 지도화할 수 있다.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지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격자 데이터의 구조적인 문제는 뭐다? 코딩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코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간 해상도를 높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결국은 코딩 문제와 해상도의 문제는 격자 데이터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게 레스트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레스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 성격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 그런 걸로 내가 앞에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한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가 잘못됐다는 거는 받아들이고 이거를 잘못된 걸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좋은 책도 읽고 좋은 말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차려서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좀 수업과는 좀 빗나간 얘기지만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좀 좋은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 우리가 또는 뭐면 참선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되겠다. 또는 내가 좀 더 괴로움을 좀 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처럼 이 문제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 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좀 더 인식해서 그걸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격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거다라고 코딩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거를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격자셀 크기를 작게 해서 공간 해상도를 높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태 왜곡을 덜하게 하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자, 정확하게 출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